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그러면 그 3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는 그죠? 3부가 아니고 앞전에 그 동원수산 말씀드렸죠. 그 동원수산의 어떤 중국 불매운동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동원수산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고질라라는 영화 있죠. 고질라. 그 어떤 거대한 개수, 공룡 같은 괴물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때 이 영화를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접 광고라 그러죠. 그 간접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참치캔 만드는 회사가요. 이 회사에 어떤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간접 광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 어떤 그 컨셉이 고질라가 도시를 확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발로 바닥을 확 밟을 때 그 밑에 참치캔이 쫙 쪼그라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발 밑에서 참치캔을 하나 넣어두는데 이 영화 어떤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우리도 보면 이게 인도 말인지 사우디 말인지 어떤 잘 구별 못 하듯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한글인지 아니면 이런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주고 간접 광고를 넣어뒀는데 이 스텝이 잘못해가지고 일본 제품이 아닌 동원 참치를 갖고 와서 소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동원 참치 캔이 팍 밟히는 그게 나왔어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된 거죠. 야, 이 영화의 어떤 세계적인 노출, 그럼 이게 광고로 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고질라 수혜주로 상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어떤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중국의 수혜주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러면 국내로 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잭슨홀 미팅을 확인을 하자 이랬죠. 그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하반기에는 그렇게 이것저것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비빌 언덕, 믿는 구석이 있는 이런 종목을 또 사야 버틸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국내로 돌아와서 뭘 살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 결국은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대구, 그죠? 신공항, 대구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게 그동안 우리가 테마에 빠져 살고 어수선한 어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죠? 놓여 있을 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이 이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이런 것들 관련된 법규 절차는 다 지났다.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중국 수혜주. 중국 어떤, 그죠? 이걸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중국에서 불매운동 벌이는데 젊은 친구들이 유니클로 막 거부운동 한다 그랬죠. 근데 중국에서 차지하는 유니클로의 위치도요, 엄청나요. 뭐,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유니클로가, 그죠? 품질은 좋은데 싸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유니클로 역시도 불매운동 대상이죠. 중국은 한다면 한다. 우리나라처럼. 그래 되면 또 관련 의류, 그죠? 어떤 패션, 이런 쪽이 또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한섬이나 한세실험에 여러 좀 업종이 있겠죠. 이런저런 종목이 있는데, 굳이 하나 이제 이래 찾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그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하고 시세나고 세력들의 어떤 작업 대상이 되고 이런 거는 다 가벼운 종목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꼭 중국 어떤 그 불매운동 수혜주가 아니라도 보통 의류, 패션 이런 쪽은 가을, 겨울에 좀 성수기에 진입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약간 어떤 동원수산처럼 어떤 이런 테마 가능성으로 하나 또 편성을 해둔다 하면 그 패션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옷 만드는 회사죠. 패션 플랫폼은 이래저래 쭉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면요, 2022년 매출액이 한 1,000억 조금 넘었어요. 한 1,1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순이익이 한 97억, 영업이익이 한 120억 이 정도 났어요. 그러면 한 100억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익은 많이 낸 거죠. 그거 2023년도 1분기도 보면 매출액이 한 266억, 또 순이익 영업이익이 20억 조금 못 돼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은요, 지금 한 370억 밖에 안 돼요. 어떤 이익을 한 100억 내는데 시가총액이 한 370억. 되게 싸죠. 그렇지만 의류 업종이니까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시가총액이 한 370억인데, 대주주, 메이븐 FC라는 어떤 대주주, 이쪽 물량과 어떤 자사주까지 합치면 한 50% 정도가 묶여 있어요. 여기 보면 유통 물량도 작고 굉장히 가볍고, 그렇다고 얘가 적자 나는 이런 회사는 아니죠. 한 1,000억 매출액에 한 100억 이상 이익을 내니까 매력적이다는 거죠. 그렇다고 테마에 안 엮여도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은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도 만약에 사두면 중국의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그 타겟이 유니클로가 되고 중국이 잘하는 유니클로, 불지르기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면 시장에서는 또 그런 관련 수혜주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플랫폼 이런 회사도 괜찮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동안 1차 매수는 해뒀죠. 1차 매수는 해두고 오른 것도 없어요. 장도 나쁘고 하니까 찔끔찔끔 빠지고 흐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외주다. 근데 왜 어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렇게 약발을 못 받느냐 하면요, 또 한편을 보면 많은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방공항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 보면 어떤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아니면 예천이라든지 이런 지방공항들이 지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의성하고 불과 얼마, 의성에서 한 3, 40분만 가면 예천 나오잖아요. 예천공항. 그러면 예천 거기에도 보면요, 공항이 있는데 그진 다 죽었어요. 취항도 안 해요. 심지어는요, 유령 공항이 되다 보니까 활주로에다가, 더 넓은 활주로에다가 그냥 고추를 막 말리고, 농작물, 자리 쭉 패가 말리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의성 바로 옆에, 예천공항이 그렇게 죽은 유령공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공항은 지가 이게 답이 나오냐, 어쩌냐, 싶잖아. 그러니까 어떤 홀대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 얘를 추가로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얘를 성공이다,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래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뭘로 하죠? 뭘로 해야 됩니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한 제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어떤 공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거점공항이라는 게 있고 관문공항이라는 게 있어요. 관문공항이라 하면 일종의 어떤 국제선이 지향을 하는 국제공항 이런 개념이 되겠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항. 그리고 거점공항은 그냥 김해공항이나 이런 식으로 지방공항 거쳐가는데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어떤 공항이 성공을 하려면 뭐가 돼요? 반드시 국제공항이 되죠. 국제선이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공항으로 만들어져야 성공을 하지요. 겨우 동남아나 오가는 쪼매난 어떤 이런 공항이 돼서는 보나마나 뻔해요. 폐쇄돼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망할 거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국제공항이 될지 국제선이 떠다니는 성공적인 공항이 될지
저는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제선이 뜨려고 하면요. 첫째는요. 그 국제선이 뜨려고 하면 그 국제선이 다닐 수 있는 그만한 비행기가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중장거리 노선의 비행기, 그러니까 뭐 중형, 대형 비행기가 떠야 되는 거죠. 그런 중형, 대형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활주로죠, 활주로. 활주로 길이만 보면요. 대충 가늠이 돼요. 아, 이 정도면 한 요 정도 비행기가 뜰 수 있겠다. 아, 이건 안 되겠다. 결국 뭐죠? 비행기라는 거는, 그죠? 날개를 달고 쭉 활주로를 통해서 속도를 내면서 쭉 이륙을 해야 되죠. 덩치가 크면 클수록 활주로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어떤 공사 조감도 이런 걸 보면, 어떤 정부에서 합의하고 그 통합 신공항 이 어떤 설계 구도 이런 걸 쭉 보니까요. 활주로 길이가 3.5km 요래 돼 있어요. 활주로 길이가 3.5km 정도 된다는 건요. 거진 어떤 카타라인 선 정도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만들어진 비행기 중에서 유럽 연합체가 운영하는 에어버스에서 만들어낸 가장 큰 비행기는 A380이라는 비행기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 2층 버스처럼 2층 비행기 구도예요. 거짓 뭐 날아다니는 축구장이다 할 만큼 거대하고 크죠. 더구나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380이 가장 그 어떤 에어버스사에서는 가장 큰 비행기다. 근데 이 에어버스사의 어떤 A380이 이륙을 하려면 최소 활주로 길이가 한 3.5km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보면 일단은 A380은 합격. 그러면 또 하나는 보잉사에서 만드는 가장 큰 비행기는 보잉, 그러니까 B747-400이라는 기종이거든요. 가끔가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요. 그 옛날에 우주왕복선 콜럼버스 호라 해서 그 비행기 지붕에다가 우주선을 요래 실어서 푹 날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비행기가 747-400이죠. 747-400은 원래는 어떤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군사기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존하는 가장 사람을 많이 싣고 날아가는 어떤 기종이죠. 그러니까 보잉은 747-400, 에어버스는 A380 이래 보면 돼요. 근데 그 747-400 같은 경우는 또 보통 보면 어떤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하물기도 많이 있어요. 747-400 하물기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여객용도 있고, 여객용은 한 3.5km면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그 하물기는 실제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747-400 어떤 F라 해서 하물기 같은 경우는 실제 한 3.5km 이상, 한 3.8km까지도 가야 돼요. 물론 이거는 어떤 하중, 그러니까 하물의 어떤 하중을 100% 다 실었다 감안했을 때죠. 실제 100% 다 안 싣고 한 90%, 80% 떨어질수록 또 이륙거리는 짧아지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활주로 길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번에 그거 보면요. 그 설계도를 보면 활주로 길이가 3.5에 혹시나 하고 추가 부지를 300m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놨어요. 활주로 길이를 필요하면 300m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비 지역으로 300m를 더 확보를 해뒀다. 이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이 활주로를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심이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추가 부지, 활주로의 연장선 300m를 추가로 확보해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맥스 상황까지도 어떤 747-400 하물기의 맥스 상황까지도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요. 이 어떤 비행기라는 거는 이래 보면요. 비행기가 요래 쭉 해가지고 칼,
대한항공 비행기입니다. 얘가 날아가요. 앞으로 쭉 나가는 힘을 이제 추력이라 그래요. 추력.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중력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 공기 저항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항력. 그러면 비행기가 하늘로 뿡 떠오르는 거는 힘은 양력이라 그래요. 양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뛰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앞으로 꽉 날아가다 보면 이 날개에서 양력을 받으면서 비행기가 쭉 이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양력이라는 거는요, 결국 뭡니까? 공기죠, 공기. 공기인데 대구는, 그죠? 대구, 경북 이 지역은 뭐죠?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지라 그래요. 분지. 구덩이 같이 푹 파인 분지. 그러니까 대구가 얼마나 더워요. 대구, 경북 이 지역은 여름철에도 엄청나게 덥죠. 덥다는 말은요, 결국은 폭염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공기 밀도가 되게 낮아져요. 공기 밀도가 낮다는 말은 뭐죠? 필요한 양력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활주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필요한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활주로 길이가 점점 더 길어져야 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가 부지 300m를 확보해놨다. 이래 봤을 때는 진짜 행정적으로 뭐 대충 뭐 앉아있는 사람 도장 꿍꿍꿍 찍은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모든 항공기나 뭐 어떤 지역 상황, 온도, 날씨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참여를 했구나. 이거는 진심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저 경북에 있는 그 멀리, 대구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 부지를 뚝 떼가지고 그 부위만 대구시로 편입을 했다는 것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정부가 어떤 정치적으로도 어떤 발판을 대구에 기반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볼 수도 있죠. 내년에 뭐 선거도 있고 이래 봤을 때는 이것은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추가적으로 이래 보면요. 뭐 어떤 활주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항 시설을 보면요. 공항 부지가 28만 평이에요. 절대 작은 부지는 아니고 28만 평. 어마어마하죠. 김해 공항 저쪽에 전체가 한 22만 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공항 부지 28만 평에 공항 주변 시설 플러스 15만 평이 더 합쳐져요. 그러면 김해 공항 한 2배가 넓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공사비는 2조 6천억으로 일단은 책정됐어요. 근데 원래 공사라는 걸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만큼 공항을 크게 짓는다. 그러면 또 대구 어떤 뭐 시청 홈페이지나 그 주변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막 있거든요. 대구 경북을 뒤져보면 국제공항을 지으면 그 다음 뭐죠? 접근성이죠. 그래서 우회 도로를 또 많이 만들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 나름 괜찮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그 추가로 보니까요. 예산 편성을 해서 대구하고 중앙고속도로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 어떤 고속도로 한 6.6km 정도를 또 새롭게 어떤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의성군에 구축하는 그 물류단지 있죠. 그 물류단지와 공항하고 연결 도로가 또 한 4.6km 정도 또 만들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그 구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북구미가 되죠. 북구미에서 구미까지, 의성 바로 옆에, 그죠? 군이잖아요. 군이 제시까지 또 새롭게 신설 고속도로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 물류공사가요, 여기 집중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다?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 주변에 홍준표 시장도 그랬죠. 과거처럼 어떤 대형 토목공사를 하면 국내 대기업들이 욱 몰려와서 알맹이만 쏙 뽑아먹고 다른 조그마한 회사들한테 하도급 주고 이런 구조는 타파하겠다.
실제 대구에서 거주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선전포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 되면 결국은 그죠.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어떤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죠. 그런 중소기업 어떤 건설회사 이런 것도 있지만 주력은 그죠. 홈센터, 홀딩스, 또 보강산업 이쪽을 주력으로 두자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공항을 만들고 이런 거는 대부분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레미콘이겠죠. 레미콘. 그럼 레미콘은 뭐다? 또 시멘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시멘트 같은 경우는 또 그죠. 인근에 있는 이런 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것도 뭐 사뒀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게 향후 완성 기간을 보면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목표죠. 그러면 이제 첫 삽을 뜨면서 실시 없이 한 5년, 6년 다이렉트로 쫙 공사가 진행되면 최소한 5, 6년 동안은 그죠? 레미콘이나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은 폭발적인 수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레미콘은 뭐죠? 거리 제한이 있죠.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팔아먹을 방법도 없어요. 최소한 레미콘만은 그 지역에 있는 회사가 먹는다. 레미콘은 이게 돌아가면서 그죠? 레미콘 차 이래 보면 뒤에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시멘트 막 이래 그거를 합진한 게 가만히 가면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굳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아가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거리 제한이 한 40k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레미콘 회사는 못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어떤 독점하는 거다. 그래 보면 보강산업,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 이게 최고 수혜주가 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어떤 신도시가 생기죠. 국제공항이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에 숙박시설, 뭐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죠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면 그 일대는 그죠 지금은 불모지인데 새로운 신도시를 바꾸면 땅값 자체가 틀려지겠죠. 군이라는 지명, 그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군이라는 지명은 임금군자예요. 자리 위. 그죠? 이제, 어떤 왕이 뭐, 연산군, 뭐, 대원군, 뭐, 이래 하듯이 군이라는 거는 어떤 태자로 책봉 못 받고, 그 밑에 있는 왕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저 멀리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신라 천년 세월에도 신라에서 태자가 책봉되면 나머지 경쟁자들은 군위로 보냈어요. 군위. 거기서 유배 생활을 일종의 하는 거죠. 정말 척박해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가봐도요. 참 좀 황량해요. 온통 그 돌산에다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쪽에 반란을 해두면 배가 고파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척박하다. 척박하다는 말은 뭐죠? 땅값이 싸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에 거대한 공항,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그 일대가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 되겠죠. 졸부가 되겠죠. 군의를 왜 자꾸 군의하고 의성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군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의성 주변 군의로 해서 많은 지역에 공항단지, 물류단지, 새로운 어떤 도로가 막 끼고 있으면 그 일대에 뭔가 땅이 많은 회사는 수혜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보강산업이요. 그 어떤 레미콘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뭐 시멘트도 있지만 어떤 돌 같은 게 이런 게 막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강산업이 그 군위에 엄청나게 큰 그 채석장 돌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계속 여기서 돌을 깨서 캐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두드리를 깨고 산을 깎아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는 평지가 되겠죠. 그 더 넓은 평지인데 옛날 같으면 뭐 별 쓸모도 없겠죠. 근데 여기 있어요.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들었을지. 그죠? 그 땅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지겠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종목은요. 한 뭐 길게 장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이래 말씀을 드리면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유일하게 항공에서는 2등까지 기억해요. 그죠? 그 보잉과 에어버스. 그리고 제작사로 따지면요. 뭐 대한항공 이런 회사는 뭐 항공 운영사죠. 그러니까 제작사로 따지면 에어버스가 있고 보잉이 있고 3등이 누구냐면요. 3등은 의외로 시장은 아는 사람도 그 기억을 잘 못해요. 3등은 그 엠브레어라 해가지고 브라질 회사예요. 브라질 그 항공회사. 그러니까 어떤 랭킹으로 따지면 전 세계 3등. 그 엠브레어 이 회사가 그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보면요. 9월 16일에서 9월 18일 그 구미코 전시장이라 해가지고 2023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예요. 이게 9월 16일부터 18일 열리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하나나 LIG나 이런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전시해서 뭐 드론, 뭐 도심항공 이런 쪽으로 전시회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 백스코 이런 데서도 많이 추진을 해가 특별한 거는 없다. 이래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엠브레어가 이 시기에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에 이 관계자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떤 대구, 경북 이쪽하고 뭔가 어떤 협약을 할 것 같아요. 협약을 해서 만일 어떤 경북에서 뭔가를 상당히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만약 뭔가 합의를 보게 된다 하면 이 어떤 세계 랭킹 3, 넘버 3인 이 엠브레어가 경북 지역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또 항공, MRO 단지. MRO라는 거는요, 비행기를 자꾸 쓰다 보면 부품이나 뭐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수리, 정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MRO 이 시장은 엄청 크죠. 또 비행기라는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비행기가 들어와서 그걸 하려고 하면 부지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초대형 부지, 공장이 땅에 필요한 거죠. 항공 MRO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앞으로 미래 어떤 성장 산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브레어가 만일 경북하고 합의가 잘 되면 엠브레어 한국지사를 설립할 것이다.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MRO를 가르치는 연합 캠퍼스를 짓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파격적이죠. 이 부분이 잘 되면 경북에 생기거든요. 합의를 되면. 그러면 잘 되면 9월 16일에서 18일 이 사이에 발표가 나겠죠. 그래 되면 또 뭐죠? 대규모 공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항공기 공장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레미콘, 시멘트 돈 벌겠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요, 어떤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도 좋고 시멘트 회사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보강산업,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는 우리가 지금 추매해도 되겠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다 뭐다? 본인이 이해가 되고 맞아, 공감할 때 사는 거죠. 방장이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찍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